자전거의 기원으로 자전거의 이전부터 탄생과 지금의 자전거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세이프티 바이크인 로버를 지나 덜로비 고무 튜브를 바퀴에 장착하면서 자전거의 모습을 갖추는 데까지입니다. 도움을 주신 부산지부 경남우추문화회의 안만기님과 영국 신사 옥평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걷거나 말 같은 가축에 의존하여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인 1791년 파리 팔레 루아엘 정원에 프랑스 청년 귀족 콩트 메데 드 시브락이 목마를 타고 나타났으니 빨리 달리는 기계라는 뜻으로 슬레리페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자전거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발로 땅을 차는 방식에 방향조절 장치인 핸들이 없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실용적인 도구라는 인식보다는 젊은 귀족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는 생각으로 자전거의 기원에서 빼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대단한 물건이 태어났습니다. 1813년쯤 비로소 자전거의 원시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1818년 자전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크러시아 군장교 드라이스 남작이 만든 드라이즈네가 탄생하게 됩니다. 슬레리페르와 다른 점은 앞바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핸들을 달았다는 것인데 드디어 장난감이 아닌 진짜 자전거가 태어납니다. 남작의 이름을 따서 드라이즈네라고 부르기도 했고 빠른 발이라는 뜻의 벨로시페드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1819년 영국인 데니스 존스는 드라이스가 만든 자전거와 같은 형태의 자전거를 철제로 만들어 내구성을 높인 호비호스를 출시하고 라이딩 스쿨까지 개설하여 강습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자동차의 운전 학원 이런 거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발로 구르는 형태였습니다. 즉 페달이 없다는 말이죠. 1860년대에 들어와서 자전거에 페달을 부착하는 자전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지는데 가히 혁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스스로 굴러가는 기계인 진정한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랑스의 피에르 미쇼는 파리에서 네 아들의 도움을 받아 마차 부품 만드는 일을 했는데 1867년 피에르 미쇼와 그의 아들 에르네스트 미쇼가 앞바퀴 회전축에 발판 2개를 달고 그 발판을 밟아 바퀴를 돌리는 페달식 자전거인 벨로시페드를 만듭니다. 발로 땅을 박차고 달리는 대신 페달이 부착되면서 벨로시페드는 비로소 스스로 굴러가는 기계가 됩니다. 미쇼형 자전거인 벨로시페드는 본쉐이커란 별명을 얻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자갈길을 지나가면 뼈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빠른 속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훨씬 큰 형태로 발전하는데 앞으로 나가는 거리는 앞바퀴의 지름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려면 앞바퀴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1970년 영국의 제임스 스탈리는 동료인 윌리엄 힐먼과 함께 앞바퀴가 큰 자전거를 만들어서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앞바퀴가 큰 형태의 자전거를 하이휠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오디너리와 페니 파딩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페니와 파딩은 영국의 화폐인데 1페니 동전은 4파딩이라서 커다란 앞바퀴와 작은 뒷바퀴를 동전에 비유한 것입니다. 속도를 원하는 대중들의 욕구에 맞춰 앞바퀴가 더욱 커졌어 60인치나 되는 것도 있었다는데 오늘날의 자전거 바퀴가 26에서 27인치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상당히 빨라서 경주용이나 여행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로 꼽히는 오디너리 자전거는 빠르고 우아했지만 큰 바퀴로 인하여 지면에서 높은 위치는 물론 자전거의 앞쪽 부근에 앉아야 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불안정하여 위험했습니다. 또한 탑승도 어려웠고 떨어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만 오디너리 자전거를 누릴 수 있었고 여성과 노인들은 타기 힘들었습니다. 1876년 헨리 의호손이 체인형 페달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자전거의 앞쪽에 앉지 않아도 되고 자전거의 중앙에 앉을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자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877년 오디너리 자전거를 만들었던 제임스 스탈리는 트라이시클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발 자전거인데 오디너리 자전거는 안장이 너무 높고 위험했기 때문에 타기 힘든 여성들과 노인들도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가 바로 트라이시클이었습니다. 트라이시클이 출시되고 나서는 여성들과 노인들도 모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85년 오디너리 자전거를 개발한 스탈리의 조카 존 캠프 스탈리가 개발한 새로운 세이프티 자전거인 로버 자전거를 출시했습니다. 속도를 위하여 앞바퀴를 키웠던 오더너리가 얼마나 위험했었으면
이름이 세이프티이겠습니까? 구도적으로 가장 튼튼한 형태로 꼽히는 다이아몬드 프레임을 사용하고 체인에 의한 후륜 구동 방식인 로버는 현대 자전거의 원형에 가까운 자전거로 몇 차례의 개량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타는 자전거로 발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로의 포장도 미비하던 시절이라 비록 안장이 있다고 하지만 바퀴의 충격이 바로 엉덩이와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 또한 대단했을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벨파스트에 사는 수의사 존 던롭은 아들에게 선물로 준 나무 트라이시클이 더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고무 튜브에 압축 공기를 가득 채운 타이어를 생각해냈는데 직업인 수의사용 고무장갑을 끼다 영감을 얻었다는 설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들이 트라이시클을 타는 것을 보고 착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던롭은 튜브를 만들어 공기를 주입한 뒤 바퀴에 붙여 아들에게 타보라고 했고 아들은 집 주위의 울퉁불퉁한 길에서 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생기는 심한 진동과 충격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핸들을 달아 방향을 조절하고 다이아몬드 구조의 차체와 체인에 의한 후륜 구동, 고무 튜브를 이용한 충격의 완화와 접지력의 증가는 현대 자전거의 모습을 갖춥니다.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본래의 용도인 이동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 전쟁, 구급 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탄생과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